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진 타켓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의 대표이사가 임기를 1년이나 남겼지만 남아둔 상태에서 경질이 됐고 근데 이 절차가 좀 석연치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좀 개선돼야 될 요소다라고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게 대표이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예시로 든 게 이제 애플에였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창업주 이후에 팀 쿡이 이제 그 CEO가 됐는데 팀 쿡이 CEO 됐을 때 참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CEO가 되고 11년 동안 주가가 14배가 뛰었다. 예. 그만큼 CEO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그 경질 이후에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석기 대표이사가 반도체 전문가로서 최소 그 임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SK 하이닉스에서 계셨는데 돌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이 된 것은 SK 하이닉스가 난국을 헤쳐가는데 분명한 감점이다. 이 점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짚어드린 이유는 사실은 SK 하이닉스랑 뭐 제가 계속 재벌들과 총수들의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일탈을 갖다가 막으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1,4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불러야 되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있는 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갖다가 불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맥락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울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방하셨고 그 얘기도 그렇죠. 하셨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예. 방송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어떤 공시를 또 풀어보겠습니까? 그 오늘도 이제 SK그룹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K그룹 중에서도 SK CNC라고 있습니다. 예. 그 SK CNC는 지금 못 들어본 아마 지금 방송에서는 무슨 회사인지 아마 좀 약간 긴가민가 하실 SK 텐데요. CNC는 원래 SK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다가 SK하고 합병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합병을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미디어에 사라졌고 뭐 지금 사실 HTS에서 종목 검색을 하더라도 등장하지 않는 등장하지 않죠. 종목입니다. 네네. 예. SK를 통합해서 등장하겠죠. 이제.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SK CNC에 대해서 공시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SK CNC로 치면 안 나옵니다. 아예. 아, 그래서 SK로 임명을 한 다음에 네. 그 중요한 그 공시가 어느 시기에 발간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시기별로 따져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찾아보셨군요. 예, 이걸.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SK CNC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회사고 그렇죠. 최정점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SK CNC를 지배를 하면은 SK CNC를 통해서 SK를 통해서 SK텔레콤, SK 하이닉스를 다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룹 경영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네. SK CNC가 그 지배구조 중에서 최태원 회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최기현 행복재단 이사장이죠. 지금은 예. 최기현 이사장이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약 한 1%입니다. 0.99%인데 49만여 주, 50만 주가 안 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제 공시가 나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봤으면은 이 주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주식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K CNC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 SK그룹 전체 경영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이거를 담보로 맡겼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담보를 맡은 금융기관이 주식의 소유권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건 되게 예민하면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최기현 이사장 입장에서는 꼭 자금이 필요한 뭔가 게 필요했다는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 SK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소버린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텐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CNC 예. 지분을 맡기고 쓸 만큼 중요한 대출이 있었다. 예, 예.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자금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 이것 때문에 언론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공시에서는 담보를 하면은 꼭 담보대출을 했다는 공시를 갖다 써야 되는데 네네. 해당 자금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이제 공시일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안 써도 되고. 그건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그 자금 용처가 최근에 밝혀집니다. 그 최근에 어떻게 밝혀지게 되냐면은 SK CNC의 자금을 바탕으로 한 네. 500억 정도 안 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네. 대장동에 투자하는 데 쓰였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알려집니다. 이게 대출 받은 게 2014년에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걸 가지고 대장동 기초 작업부터 이 돈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게 뉴스타파랑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로 이제 나왔는데 네. 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냥 단순한 어떤 시나리오로만 갖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 뉴스타파나 그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서 최기현 이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작년 이맘때부터 많이 이렇게 그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네.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 최기현 이사장을 불러다가 이 자금이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검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 두 언론사가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억 안 되는 돈을 갖고 대장동에 그 처음에 한 1조 정도에 대한 돈이 컨소시엄이 필요했거든요. 예. 그때 500억 원 돈이 있어서 이게 중요한 시드머니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벌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이 잠깐 상식적으로 많이 말이 안 되는 것 들어보지 못한 같은데 것 이거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재벌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러면 안 되는 일이고 네네. 또 와닿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취재를 예전에 해보면은 네. 아주 빈번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아, 빈번한 빈번한 일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도 그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은 네. 그 저희가 사실 이 코너에 다룬 일은 이제 공시 관련된 그렇죠. 지배개조에 예. 관련된 다룬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되게 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 최기현 이사장이 개인 명의로 담보대출 받은 다음에 개인 명의로 대장동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네. 화천대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네.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키넨 파트너스를 갖다가 검찰에서는 최기현 이사장의 개인 회사다. 아, 개인 대표이사 소유- 명의는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회사 명의는 표면적으로는. 예, 회사 명의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구로 명의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그 박중수 대표라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박중수 대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키넨 파트너스가 박중수고 여기에 이제 아무런 최기현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이 대장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를 보면은 이 같은 공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상장사인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2조 이상 된다든지 그런 예.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어허. 키넨 파트너스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공시를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파악 취재를 해서 이제 지금 네.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키넨 파트너스가 박중수 대표가 지분을 10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시면은 키넨 파트너스가 이 자금을 어디에 썼느냐 보시면 화천대유에 썼다고 나옵니다. 화천대유에 291억 원 이제 빌려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기현 이사장이 담보대출로 한 500억 안 되는 400억 좀 네. 되는 이제 돈을 갖다가 융통을 한 다음에 네.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공시에도 나오는 291억 원을 화천대유 대장동의 화천대유에 빌려줬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 모든 연결고리가 박중수라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내세웠지만 예. 사실 최기현 이사장이 주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기현 이사장이 회사이다. 키넨 파트너스는. 그럼 키네파트스는 결국은 SK그룹의 일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SK그룹의 일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2달간 거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재벌들이 다른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일감 몰아주기 한다든지 예.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정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감원도 있고 공정거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정거래에는 어떤 이제 규정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말하는 그 재벌들 총수라고 말할 때 공정에서는 동일인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삼성그룹은 이건 회장이고 지금 이재용 회장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네. SK그룹은 동일인 총수가 이제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6천 이내에 벌어진 일들은 다 보고를 해라. 아. 6천 이내에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지 다 네네. 보고를 해라라고 이제 그게 동일인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최기현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바로 여동생이니까 그렇죠. 최기현 이사장이 갖고 있던 키넨 파트너스를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
동일인 제도를 활용하면 중요한데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게 2014년, 15년 공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기현 이사장이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공정 입장에서 내가 누락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위가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까지는 추정이에요. 사실. 예, 거기까지 추정인데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대정동 사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정위가 이제 올해 이 사건을 갖다가 다룹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공식적인 공정위 지금까지 입장은 뭐냐면은 최기현 이사장이 키넨파트너스를 갖고 있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누락을 했다. 누락한 것을 우리는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삼는 것도 아주 경미하게 문제를 삼습니다. 검찰 고발 내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네. 경고 수준으로 머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언론이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왜 경고 수준에 머무르야 될 일이냐. 그렇죠. 이게 엄청난 사안인데 예, 예. 공정위가 또 뭐 설명을 하긴 합니다. 어쨌건 현재까지는 이제 공정위에서 입장 뭐냐면 우리는 몰랐다가 네. 알게 됐다. 알게 됐는데 키넨파트너스가 최기현 이사장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내렸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기현 이사장이 담보대출을 받았고 네. 담보대출 통해서 키넨파트너스를 통해서 대장동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결국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예. 그럼 SK 입장은 뭡니까? 근데 SK의 설명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최기현 이사장이 담보대출 받은지 몰랐다. 아,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있느냐. 개인의 소유인데 네. 라는 것이 SK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이었던 키넨파트너스를 통해서 대장동에 투자했다는 것을 더 몰랐다. 더 몰랐다. 더 몰랐다. 그리고 키넨파트너스도 SK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 중에 있다. 전부 다 부인하는 거네요. 전부 다 사실은 큰 골격은 다 전부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제가 이제 그 SK의 이제 그 당 관련된 임원한테도 이 사실을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네. 임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검찰 조사에 나온 사실이다. 검찰의 추정 아니냐. 그렇죠. 이게 사실대 확인 아니다. 라는 것이 SK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기까지 설명 듣고 그거 갖고 이제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SK 공식적 입장은 우리는 키넨파트너스가 SK의 일원이라는 공정위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 중에 있다. 소송 결과를 보자라는 것이 SK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예. 이거는 뭐 가정이고 추정이긴 한데 예. 그룹의 지배권이 좀 달린 문제인데 예. 몰랐을 수는 있는 걸까요? 몰랐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다수의 언론사가 예. 이거 몰랐을 리가 없다. 네. 라고 이제 그 추정하는 것이 그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이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아까 말씀드린 최기현 이사장이 담보대출을 받았고 네. 대출 받은 돈을 갖고 대장동에 키넨파트너스라는 네. 회사를 통해서 대장동에 투자를 했고 네.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SK CNC가 SK로 합병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최태원 회장이 몰랐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네네. 과연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럼 이 일들이 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어디 있었느냐?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어디 어디 있었느냐?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네. 예. 최태원 회장이 혹시 외국에 올해 출타 중에서 혹시 몰랄 수도 있나?라고 살펴볼 수 있지만은 네. 이 시기를 갖다 맞춰보니까 이 시기에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수감 그때군요. 중이었군요. 예. 그러면 더 몰랐을 일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입장인 거고 그래요. 많은 언론사의 입장인 거고 네네. 왜냐하면 면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 하고. 보통 얘기하는 옥중 경영 그렇죠. 중요한 사안에 보고를 하고 최태원 회장이 일일이 다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예, 예. SK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더 몰랐다라는 입장인 거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는 그렇게 예. 해서 사실상 이제 최기현 회장의 소유였다 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조직이 됐습니까? 그 후에는 이제 결국 이제 존속이 안 됐고 이제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어디로 없습니까? SK로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SK. 그럼 결국은 SK의 계열사 사실상의 계열사라는 돼버린 거를 거잖아요. 예, 돼버린 건데 그 네. SK 입장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면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SK 일원도 아니었고 아니었고. 몰랐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진 거 우리가 알았다. 알아니까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것이 SK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그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공시에서 우리가 지배구조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네. 즉 요약을 해드리면은 결국은 SK가 검찰 조사랑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계열사를 숨기고 공시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공시가. 번째는 그 계열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서 최소 1,0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뒀거든요. 대장동 예, 예. 사건을 네. 통해서 네. 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 SK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앞으로 절차와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시를 통해서. 예, 공시도 결국 이제 그건 이제 공시를 하겠죠. 예. 그렇죠. 그 SK 회장,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일 말고 이 네. 일 말고 뭐 이 밖에 어떤 뭐 계열사 신고 누락이나 이런 일은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전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그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SK그룹이 빈번한 이제 그 지배 구조를 바꾸면서 인수 합병도 하고 또 뭐 쪼개기도 합니다. 아예 빈번했죠. 예, 뭐 지금도 최근에 벌어지고 네. 있고 이 일들이 100건이 넘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지배 구조를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그 워딩이 뭐냐면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아, SK 지배구조 변화에 예, 대해서. 너무 지배구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파악하고 또 파악하면서 그 지분율이 어떻게 달라지지 일일이 다 그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아예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SK CNC가 중요한 회사이고 중요한 공시인데 네네. SK CNC 공시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어진 회사여서 네. 저 그걸 제대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감춰질 텐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한 것은 아니냐. 아,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 거군요. 아니 공시 세탁입니까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분도 그렇게 이제 그 의도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공정이나 증권거래소 쪽에 얘기를 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공시 규정은 이제 이원화돼서 공시가 이제 게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트라는 건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다트에서 공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한국거래소가 네. 상장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거래소에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거래소는 1년 전 공시만 보여줍니다. 그럼 그 이전 거는? 이전 건 안 보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보여주더라도 SK 예. CNC가 합병됐으면 그 합병 전 이름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색이 안 예,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금감원은 옛날 공시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거래소 공시를 기반으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아까와 같이 옛날 공시를 봐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다트에 금감원에 가서 이제 예. 공시를 뒤져봐야 되는. 뒤져봐야 예. 옛날 거 기록을 뒤져봐야 그러면서 되고. 이게 내가 입력한 회사가 왜 안 나오지? 또 이런 또 이제 또 어려움도 겪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지금 SK그룹에 이제 빈번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하고 싶은 알겠습니다. 얘기가 많지만 예, 예. 시간 관계에서 예,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이 시간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